지금부터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회실험 연구 용역 수행업체의 업체로부터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최종 보고를 듣고요. 두 번째로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필요성, 세 번째, 왜 농촌인가? 라는 주제로 패널 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이번 연구 총책임자, 재단법인 지역재단 이창환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재단법인 지역재단의 이창환 기획이사입니다. 이번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는 저희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사단법인 여름이 공동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크게 그 기본소득 필요성과 사회실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세 번째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에 대한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 필요성과 사회실험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산 신사나 그 노동 요구 조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으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배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서 기본소득을 아주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설정을 하고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제도적 장치까지 완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그 필요성 논의가 확대가 되고 또 경기도의 국내외에서 경기도가 그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이제 그 여러 이제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기본소득이 아주 중요한 이슈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2020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기본소득이 당시 그 시대적 국민적 의제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그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서 농촌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요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경기도 농촌을 유형화 구분을 했고 그 유형화 구분에 따라서 읍면 대상 지역을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경기도 전체 면 지역을 분석을 해서 사회실험 적합 기준을 설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분석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및 평가 방법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크게 주민조사와 그다음에 지역경제 승수 효과 두 가지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조사는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다음에 원리조사 이 세 개로 구분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승수 효과, 즉 지역경제 순환 효과 측정은 LM3 방법을 동원해서 측정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해서 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이 돈이 순환이 되는가, 지역 경제 승수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세션 1에 이어서 세션 두 번째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의 의미와 필요성, 그 세 번째 세션 왜 농촌인가라는 주제로 패널 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패널 간 토론은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의 또 주관 기관이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강윤 원장님이 또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개무량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의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하나의 사회 실험실처럼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이 시점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마중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지금 최초로 시작하는 거는 만든 거죠? 지역 대상 농촌에서, 그죠? 이창환 이사님? 네, 그 마이크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사례를 그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의 이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 시도가 모든 구성원에게 5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은 OECD 36국 국가 중에 최초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다 보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도?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얼굴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언론에는 기본소득 하면 작년, 재작년 계속 핀란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언론에 핀란드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우리 이원재 대표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거 제가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슬라이드를 한 장 가지고 왔는데 혹시 지도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제 PPT에 이 지도가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여기저기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정책 실험을 했어요. 사실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아니고 거기는 사실 조건부 급여인데 정책 실험을 어쨌든 한다고 해서 했죠. 2,000명이니까 숫자도 훨씬 적죠. 지금 설계하신 것보다. 그렇지만 무작위 추출 방법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장기 실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사람들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2,000명이지만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논문을 핀란드 쓰는 거예요. 전체 지역에서 네, 핀란드 전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죠. 예. 핀란드 전역에 장기 실업자 중에서 실업부조 수령하는 사람들이 17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무작위로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로터리 돌려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2,000명을 딱 뽑아서 2년간 지급을 하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실업자 모두에게 지급을 해본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그 사람들의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1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자꾸 농촌에 한다는 게 전라도도 아니고 경북도 아니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인구 30만밖에 안 되는데 2%. 왜 갑자기 경기도냐? 경기도에서 농촌에서 하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2가지 질문에 연동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농촌사역은 농촌 연구한 사람이고 오늘 제 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화 신고 계속 뛰어다닙니다. 그 논두렁을 그 힐 신고 다녔다가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현장이 농촌이고 사회학에서도 이제 농촌 농업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 학문으로 예, 됐고요.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원장님.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데 분명히 전세가 오르고 그럼 다음을 어디 면 단위로 옮겨가서 이 내부 정보를 빼서 이게 좀 기본소득 받고 버텨볼까 이런저런 고민하는데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살다가 오늘 이제 우리 도의원이 가평군에서 오시는데 가평군과 경기도는 도대체 같은 이 수원 쪽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남양주시 내에서도 굉장히 양극화돼 있거든요. 완전히 그 농촌은 농촌이고 정말 대도시는 대도시인데 우리는 보통 경기도 하면 수도권의 이미지로 묶어버리지만 여전히 농촌 농업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업 분야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기본소득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이따가 발제하면서 좀 농촌에서 찍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농사만 짓는 부분을 농촌, 농업, 농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농촌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미용실 원장님도 그리고 작은 전빵이라고 그러죠. 그런 슈퍼마켓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첫 출발에서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농촌 사회학자로서의 농촌을 넘어서서 연구자로서 정말 왜 농촌인가? 왜 농촌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농촌이라고 하는 곳이 이 기본소득 사회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인가, 그리고 농촌에 살고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본소득이 바탕이 돼서 노력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앞으로 농촌의 발전에 하나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까도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농촌에서의 이 기본소득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이 기본소득 때문에 좋아진 건지 가평군이라서 좋아진 건지 가평군 분들이 굉장히 또 특별한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했다고 해서 딴 데서도 성공하리란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시범 사업은 특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 실험이라는 것은 이걸 최대한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봤더니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책 때문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시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학자들이 설계를 하는 건데요. 대체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딱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군을 굉장히 특성이 비슷한 다른 곳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한쪽에는 시행하고 다른 쪽에는 시행 안 한 다음에 시행한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체 확장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논하는 그런 좀 과학적인 이 정책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도 많이 있고 했지만은 정말로 기본소득이 5만 원이든 10만 원, 20만 원이 지급되면 실제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 수십 년의 농정 실패에 따른 농촌 고사 소멸인데 실제로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국의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하면은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 영역이 농촌, 농업, 농민이다 보니까 어떤 농촌의 소멸, 뭐 소외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연장선에서 자영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의 문제는 꼭 농사를 져서 소득이 없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의 삶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아주 작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생태계로 연결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소득이 지급이 되면 지역 내에서 지금 설계 자체가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작은 정말 전방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예전에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음악 같은 거 좀 배워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그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힘드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예능 활동이라든가 저는 그게 굉장히 사회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국민 이 기본소득 그 정책으로 어떤 전환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번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한번 진단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농촌에서지만 사회 실험을 실시한다면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다음에 이 정책을 전체로 확장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7월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한 2년, 3년 정도 걸려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나온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은 사실 기본소득 정책을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실제로 받아서 이렇게 사용한 경험이 있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는 겁니까? 저는 만 24세에 그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당시에 취업성공 패키지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냥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이제 별다른 생각 없이 좋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청년 기본소득을 종종 안내해줘야 할 일이 생겨서 그 추진 목표를 숙지하였고 나중에는 그에 걸맞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경기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사용에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 받기 전에는 그런 느낌을 구체적으로 받지는 느낄 수는 없었는데 그동안 또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받고 나서 뭔가 정말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마음적으로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천에 됐다. 근데 갑자기 남양주 사는 우리 정은정 이사님이 받아보자. 연천으로 가자. 줍니까? 예, 그 농촌 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실행된 이후에 타 지역에서 이주한 분들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 지표 중에 인구 유입 효과도 보기 때문에 이주하신 분들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전입 신고 2월부터 다음 달부터 네네.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와 농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에 지급합니까? 예,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 보고서 내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받는 분은 예를 들어 농촌 기본소득이 20만 원일 경우에 농민 기본소득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드리는 것으로 일단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조 둔다면 여기에 대한민국 모든 불법 체류자는 다 오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는 아니고요. 그 E9과 C4 비자 받은 그 외국인이고 대상 지역의 사업소에 그러니까 거주하고 대상 지역 사업소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만 됩니다. 생계급여자도 농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급여자. 다행인 게 아직 저희가 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를 한번 다녀왔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거라면 인정소득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판단할 일입니다만 좀 제발 제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군인도 주나요? 아닙니다. 그 주민등록 대상 그렇죠. 지역만 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이 영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는 질문입니다. 뱃속의 애기도 주나요? 태어나면 주는 거죠? 태어나서 출생신고 한 다음 달부터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회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 실험을 하기 이전부터 지금 마을에서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기본소득형 뭐 이런 어떤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계신데 경기도의 이런 사례를 짧게나마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주십시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하면서 좀 저희 마을에서 느낀 것은 첫째, 그 나가 있는 자녀들로부터 관심을 유발하는 동기가 됐다. 제가 가장 흐뭇했던 이야기가 나가 있는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마을에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 사시지만. 근데 마을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연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마을에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내가 이 마을에 같이 살면서 나의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 존재감서부터 같이 그 관계성이 회복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을 주민 간의 상호 간의 그 신뢰가 높아진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어르신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신뢰. 일반 시민이라는데 추창근 시민 보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추창근 선생님? 예. 일반 시민이 아니고 원장 후배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우리 한겨레 한기영 센터장님도 계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네. 그 미래 먹거리의 어떤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김덕일 공동대표님 계신데 도시 지역에 만나보는 많은 분들이 얘기가 특히 이제 코로나하고 최근에 기후위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먹거리에 관련된 위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농촌의 문제가 당연히 국민에게는 먹을거리를 얼마나 국가가 또는 사회가 잘 제공해 줄 것인가로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농촌에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에게 이거는 소득을 주는 것이다. 전 국민의 아주 기본적 권리인 먹을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돈이다. 뭐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는 게 이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고 좀 판단을 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회 여러 가지 공익적 일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희원 상임대표님 한 말씀. 어느 농촌 마을에 그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주 연결고리가 조금은 좀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준 도시에서 점으로 살고 있지만 이 점들이 좀 모여가지고 선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좀 더 확대되고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실험이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가 이원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객관성과 엄밀성이 요구되고 사회 실험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반적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어떤 확대와 또 농업농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사회 실험을 해나가면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창환 이사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연구 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 연구자로서 일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그 사회 실험 전반의 과정에서 지켜보고 이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영 박사님, 네, 소리 들리세요? 들립니다. 최종 보고서라서 굉장히 깐깐하게 검토하는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축제성 뭐 이런 것이 돼서 뭐 이게 더 낫네요. 그러나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사실 뭐 모든 분이 다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설계 내용을 놓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아니어서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경기도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새로운 사회 발걸음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제 속에서 한 가지 이제 문제로 보면 농민 수당이나 농민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들판이 있는데 한 군데서 불을 지르면 나중에 이 들판이 다 탈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불을 붙이는 데가 있잖아요. 처음에 불이 어딘가에 붙었을 때 들판 다른 데서는 저 불이 나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당장 불 붙이는 저기는 좀 부럽고 나는 좀 소외된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딘가 한 군데 불을 붙여야 불이 번져요. 그러니까 실험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한 군데서 어딘가에서 해서 그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복잡하게 있는데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은 분명히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놔두고 기본소득제도 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동기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이제 기본 설계된 현재의 농촌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약간 중간에 예를 들면 좀 더 의미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 수정 가능한지 이제 그런 게 좀 더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이 실험 과정에서 좀 수정 보완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원래 학술적으로 이런 사회 실험이 중간에 기준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이렇게 사회 실험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포커스 인터뷰도 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보정이 들어가거든요.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폐 실험도 있어요. 이 의도를 안 알려주고 정말로 그 속내를 알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충분하게 지금 이 실험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충분하게 이런 실험을 한다라고 의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행이야 우리 지역재단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중간에 계속 조율을 하고 또 보고 과정이 있을 거 맞죠? 네. 농촌 기본소득을 라는 단계를 한번 밟고 전국민 소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10년 동안 계속 준비하다 10년 후에 갑자기 막 국민기본소득을 시행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진짜 단돈 월 10,000원이라도 월 50,000원이라도 또는 뭐 연간 한 번이라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차차 액수를 높여나가자. 그러면은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보장제도들하고 이제 정리가 수준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로드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2차 선정을 거친 다음에 그 오디션이 진행되는 부분이신 건지 아니면 1차, 2차가 따로 별개로 진행되고 나서 또 오디션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명료하지가 않아서요. 그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1차 심사하셨을 때 요인 지표에 따라서 현재 25개 면이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면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거치는 것인지 그게 조금 명료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1차, 2차는요. 1차 때 저희가 이제 설정한 지표에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한 2-3개 면을 선정하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 2차 그 종합평가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서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게 이제 그 해당 대상 지역의 시군과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는 그러한 이제 대상자들의 이제 주민등록 정보를 파악을 하고
지급 대상자를 이제 선별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등록으로 돼 있어도 이 사람이 실거주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인구주택 총조사 할 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들어가죠. 주로 이제 읍면 단위는 이장님들이 많이 동원이 돼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장단 회의에서 그러한 그 실거주 여부의 파악에 대한 협조가 들어가고 실제 이제 대상 면에서의 조사는 그 추진단이 이장님들과 함께 그걸 검증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차 때 오디션 방식으로 최종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오디션을 진행을 하실 때 오디션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민분들이신지 아니면 이제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이 대상 규모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설계 연구를 마쳤고 그 후속 작업으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아마 일정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션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식과 세부적인 내용의 결정권은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추후에 두 단위에서 협의를 해서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뭐 위장점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건지. 그 사회실험 설계 내용에서는 이제 지급 기간의 2년을 제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다만 미지급 대상자 중에는 만약에 해외 장기 체류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자기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농촌 기본소득은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그분이 해외에서 와서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6개월이나 그 1년 단위별로 실거주에 대한 좀 종합 검사가 다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제 예를 들어 실거주를 안 하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아까 레츠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화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만 해도 GDP의 20%를 지금 뿌렸어요. 그냥 돈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 화폐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 같은 식으로 지역은 지역도 지역이지만 뭐 영역별로 다른 화폐가 다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서 아예 디지털 화폐를 찍어서 그냥 계좌에 이렇게 직접 넣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열어놓고 화폐는 어떻게 된다? 소득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노동과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탐구해 나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회 실험을 한 2, 3년 동안 해보는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좀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좀 끌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뿌듯한 희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생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늙은 농민들의 등허리를 이렇게 뜯어먹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소원 하나가 이 꽃상효 타고 가시는 것.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사회가 개입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금 이 지역 사회에서 존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감사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어떤 그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엄한 방식으로 일 좀 덜 하시고 그래서 좀 지역에서 좀 편안한 노후.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더 고령의 농민들 그리고 고령의 농촌 주민들한테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존엄이란 말 이번에 정말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지극하고 구체적인 애정이 보이잖아요. 그냥 학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 분 멋진 분들 모셔가지고 멋지신 거 가졌고요. 한 분도 자리 이동 없이 특히 우리 뭐 의회 의원님도 김공희 의원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진지하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토크 센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